진짜 연예인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아 엄청 헥헥거리고 계셨어요. 하고 이제 저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근데 앉자마자 그냥 바로 이렇게 해서 저 여자분만 보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이제 손에 양손을 넣고 그 여자분만 이렇게 쳐다보면서 여기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짠!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나상 건니치와 세님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예전부터 많은 요청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올 것 같고 아무도 안 궁금할 것 같아서 계속 미루고 미뤄왔었던 컨텐츠인 겟레디 윗미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그냥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일본에서 겪었던 진짜 그냥 인생에서 겪었던 일 중에 제일 큰 레전드 썰을 하나 풀어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 썰을 영상으로 만들 생각은 절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도 좀 지났겠다, 이걸로 하면 괜찮지 않겠냐 하는 의견도 있고 해가지고 이왕이면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은 어디 가는 용의 화장이냐면 사실 저한테는 그냥 데일리 메이크업이에요. 제가 하는 화장이 그렇게 막 레파토리가 다양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늘 하는 화장이지만 어디 뭐 중요한 데 갈 때 살짝 그런 데라서 제대로 좀 하는 화장이기는 해요. 그래서 데일리 풀 메이크업 살짝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유튜브에서 주최하는 살짝 뭐 미덕 유튜브 재팬에서 이제 초청을 받아서 다른 크리에이터들도 오는데 일본에 있는 여러 기업들이 와가지고 광고라든지 앞으로의 뭐 추세라든지 뭐 이런 거를 교환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파티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너무 파티 이래서 막 완전 화려한 그런 느낌은 아니라서 적당히 제가 늘 하던 화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화장은 그냥 관심 없고 빨리 썰이나 풀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이번 영상 컨셉 자체가 겟레디 윗미 하면서 썰 푸는 거라서 중간중간에 이제 썰을 막 풀다가 중간에 이제 다음은 뭐고요 하면서 뭐 제품 소개하고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답답하실 수 있더라도 조금 이제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런 컨텐츠라서 기초 스킨케어는 다 끝내고 온 상황이고요. 지금 이거는 요거 바이오 힐보의 살짝 괄사라고 해야 되나, 살짝 얼굴용 이 롤러 같은 건데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얼굴 좀 부어 있어가지고 최대한 붓기를 좀 빼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크림부터 바르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자고요. 선크림은 요 메디힐의 마데카 소사이드 수분 선세럼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선세럼 갖고 완전 촉촉해가지고 늘 화장할 때 전에 발라주면 산뜻하게 시작할 수 있어서 좋아요. 이것도 이제 썰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번에 풀 썰은 특정 이제 뭐 대상이 존재하거든요. 있었던 일은 100% 실하고 하나도 과장된 거 없습니다. 근데 그 대상을 내가 어느 정도 이런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게 틀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누군지 추측하려고 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본격적으로 화장을 하기 전에 렌즈를 먼저 낄 거예요. 제가 늘 끼던 렌즈가 램블링의 축고정 렌즈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한 달이 끝나서 새로운 램블링 렌즈를 까보려고 합니다. 샤이닝 초코, 좀 자연스러운 느낌의 축고정 렌즈입니다. 이 렌즈통은 테무에서 산 건데 너무 귀엽죠? 요거까지 들어있어서 하나도 안 베리고 다 렌즈를 낄 수 있어요. 이 썰에 떼는 바야흐로 올해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제 영화를 혼자 보러 가려고 했었어요.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제일 마지막 시간이었고 그 영화가 개봉된 지 좀 됐었어가지고 제일 상영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관 자체에 사람이 별로 없었단 말이죠. 이런 느낌이 되네요. 이게 직경도 완전 안 크고 밑에만 초롱한 느낌이라서 완전 데일리용으로 괜찮네. 그 층에는 거의 이 영화를 보는 사람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았어요. 근데 팝콘을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이제 어떤 여자분이 또 새로 오시더라고요. 팝콘 같은 거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근데 완전 밤이잖아요. 근데 모자에 마스크에 후드까지 이렇게 푹 뒤집어 쓰고 이렇게 살짝 추리닝 차림으로 이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되게 이런 거 하시는 분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면 저도 그때 모자를 쓰고 이제 그냥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딱 가려도 보이는 아우라가 좀 일반인이 아닐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연예인이거나 뭐 인플루언서거나 유명인이거나 할 것 같다? 왜냐면 그 정도까지 보통 철저하게 잘 안 가리거든요. 근데 진짜 아예 뭐 얼굴의 흔적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가렸었어. 아무튼 자, 렌즈는 이렇게 꼈고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인데 요 라네즈의 네오 파운데이션 글로우입니다. 제가 매트한 거를 잘 못 써요. 피부가 건성이어서. 그래서 파운데이션도 이제 글로우인데, 사실 제가 보통 같은 경우에는 파운데이션을 안 하고 그냥 쿠션으로만 하거든요. 근데 오늘 그 행사가 되게 길어요. 유지력이 필요해서 유지력 필요한다는 파운데이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려고 합니다. 스파츌러 요거는 필리밀리 거. 사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정확히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몰라요.
제가 이 작품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상황으로 가는 거였어가지고 그 출연하시는 분 중에 아이돌 출신이신 분이 계셨어요, 일본에. 그냥 뭔가 살짝 지나가는 생각 중에 아 혹시 그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었어요. 가볍게 그렇게 생각만 하고 바로 이제 영화관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영화관에 몇 명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 관 사이즈도 조금 작은 사이즈였었는데 저 포함해서 한 5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한 3분 정도는 앞에 이렇게 쭈르륵 멀리 앉아 계셨고 제가 제일 끝에 열에 제일 여기 복도 쪽 자리였었어요. 그게 영화관 사이즈가 좀 작다 보니까 통로가 중간에 하나만 있고 출입구 전부 다 제 뒤쪽에 있는 문 하나뿐이었어요. 그 이제 모자 쓰신 여자분이 저랑 같은 열인데 좀 벽에 가까운 쪽쯤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한 3-4자리 정도 떨어져 있는 자리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됐어요. 다음으로 아이브로우를 그릴 건데 여기 이제 파운데이션이 묻어있는 걸 면봉으로 쫙 닦아줍니다. 머지의 더 퍼스트 브로우 아콘 브로운 색깔입니다. 저는 이제 요 단계에서 입술을 미리 한 단계를 발라놔요. 왜냐면 보통 이제 제일 마무리할 때 입술 바르면은 짠 해서 느낌이 좋잖아요. 근데 입술을 안 바르면은 화장이 전체적으로 좀 진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입술이 연하다 보니까 아직 뭐가 좀 부족한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미리 조금 어느 정도 채워두는 편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바를 립은 구찌의 더 페인티드 벨 201호입니다. 이런 색깔이고 지금 진짜 거의 다 써거든요. 아래 전체적으로 발라줍니다. 이게 실제로 보면은 진짜 뭐 거의 엄청 누디한 느낌이라서 전체적으로 그냥 싹 발라줘도 문제가 없어요. 다음으로 다크서클을 미리 없애줄 건데 요거 원종료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트와이스 그 헤어 메이크 선생님이 내신 브랜드인데 가바마스타 브라이터닝 컨실러 1호 비스크 핑크 여기 부분으로 이제 컨실러 쓰고 이걸로 이제 파우더처럼 덮는 느낌인데 저는 그냥 요 컨실러만 쓰고 있는데 하고 쿠션으로 다시 덮습니다. 영화 시작이 되니까 이제 저는 영화도 봐야 되니까 모자를 벗었어요. 어차피 이제 어두우니까 아무도 안 보이고 이게 모자가 이렇게 챙이 있으면은 영화 보는데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주변 시야로 보이잖아요. 근데 끝까지 꾹 모자를 계속 눌러 쓰고 팝콘만 딱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살짝 조금 더 저분 진짜 연예인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지간하면은 불편해서 벗을 텐데 끝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진짜 뭔가 엄청 보이면 안 되는 그런 느낌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고 이제 1시간 정도가 지났죠. 영화가 거의 이제 중반이 넘어가는 시점이었는데 출입구가 여기 뒤쪽 문이었다고 했잖아요. 다음 이어서 파우더 바이오 데라무 피토 루스 페이스 파우더 1호 여기 좀 정도로만 해주고 살짝 머리카락 붙는 사이드 쪽이랑 이 팔자주름 쪽 빛나면 괜히 끼어 보이니까 그리고 다크서클 쪽 그리고 이마 다음으로 뷰러를 할 건데 카이 뷰러입니다. 제 뒤쪽에 있는 유일한 출입구였던 게 아니라 그 영화가 제일 앞쪽에서 누가 하나 호도도독 뛰어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중간에 화장실 갔던 사람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 말고 이제 있었죠. 근데 진짜 엄청 빠른 속도로 막 호다다다다 이렇게 뛰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 어디에 앉아 계셨던 분이지?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일 끝열로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끝열이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제 앞을 이렇게 통과해서 이 중간 사이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영화가 중반이 넘어가는 시점 동안 저희 둘밖에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누가 이렇게 온다? 그래서 뭐야? 하고 이제 얼굴을 딱 봤죠. 근데 뛰어오느라 엄청 헥헥거리고 계셨어요. 근데 하고 이제 저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응? 싶었죠. 근데 뭐 살짝 중간에 이제 방해해서 미안하다라는 의미였나? 뭐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엔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이라고도 할 수 있을라나? 정도의 그냥 중년 아저씨 분이셨어요. 근데 엄청 막 나이가 있어 보이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아무튼 너무 보고 싶었던 영화였는데 지각을 해서 지금이라도 보자 해가지고 온 걸까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사실 그 정도였으면은 지금부터 보면은 뭔지 내용도 모를 텐데 보통 아무리 늦었다고 해서 지금 오나? 좀 의아했지만 뭐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딱 들어오시고는 그 여자분이랑 저의 중간에 앉으셨어요. 다음으로 이 섀도우 팔레트를 할 건데 이게 로맨인데 그 일본의 CPCP라고 하는 브랜드랑 콜라보한 제품인데 아마 로맨 색깔에도 이거 다 있을 거예요. 요 3가지의 색깔을 쓸 건데 흰색 빛이 도는 그걸로 거의 그냥 이거는 파우더 개념이다 해서 전체적으로 싹 덮어줍니다. 이렇게 여기 크게. 조금 더 진한 핑크 요걸로 여기 눈 끝에 부분을 한 반절 정도 덮어요. 사실 이게 엄청 연해서 티가 별로 안 나. 그리고 이제 여기 중간에 벽돌 느낌인데 연한 느낌의 이런 핑크색으로 끄트머리만 살짝 얹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섀도우는 끝이에요. 그리고 아이라인을 그릴 건데 머지 더 퍼스트 슬림 펜 아이라이너 블랙진 1호 색깔인데 사실 이건 지금 살짝 후회 중이에요. 너무 진해. 너무 검은색이야. 제가 늘 아이라인을 그리는 방법이 여기 턱 끝에 손을 대고 이렇게 쓱 그으면 돼요. 이렇게 하고 밑으로 자연스럽게 조금 더 넓히는 느낌?
이렇게 이제 간단 아이라인 끝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속눈썹을 붙이기 전에 마스카라를 전체적으로 싹싹 발라주는 작업을 들어갈 겁니다. 띠드 이거 일본에서 나와서 일본어로 적혀있는데 카르픽스 마스카라 브라크. 그래서 이제 중간에 앉고 이제 막 외투를 벗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엄청 두꺼운 겨울 외투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엄청 사그락사그락 막 바삭바삭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막 신경 쓰이길래 이렇게 쓱 봤어요. 근데 그렇게 띄어서 중간에 올 정도의 영화였으면은 엄청 영화가 기대가 되는 거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앉자마자 그냥 바로 이렇게 해서 저 여자분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냥 뭐 살짝만 한 요 정도 틀려 있는 게 아니라 아예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그냥 이렇게 이제 계속 보고 옷을 이렇게 여기 위로 이렇게 바삭바삭 접어서 올려두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잖아 이게. 그래서 계속 이렇게 슬쩍슬쩍 봤어요. 근데 계속 옆에 이렇게 보고 계신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그 안에 있던 여자분은 진짜 뭐가 됐든 유명인이 맞는 거고 그 중간에 들어온 남자는 그 여자분을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인가 보다 라고 이제 거의 확신이 됐었어요. 그게 아니고선 설명이 안 되잖아 이게. 왜냐면 그냥 잠깐 이제 뭐 모자 쓴 사람이어서 궁금해서 슬쩍 쳐다보는 거면 그냥 잠깐 쳐다보고 말았겠지. 왜냐면 얼굴이 아예 안 보였었잖아요. 근데 얼굴이 아예 안 보이는 대상을 상대로 뚫어져라 그쪽만 아예 고개를 넘겨서까지 보는 것 자체가 진짜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거기서 살짝 확신을 했던 게 진짜 그 영화에 출연하신 그 아이돌 분이 맞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영화가 거의 뭐 끝나갈 때쯤이었잖아요. 애초에 들어왔던 시기 자체가. 근데 중간중간 확인할 때마다 계속 옆에만 보고 있더라고요. 영화는 아예 안 봤어. 그냥 진짜 영화는 오히려 가끔씩 한번 슬쩍 훑어보는 정도? 막 그 정도였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영화가 이제 완전히 마무리가 될 때쯤이었어요. 완전 클라이맥스쯤. 그 출연하신 분이라고 추정되는 역할의 멘트가 좀 연애 관련된 멘트가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갑자기 그 옷 부스럭부스럭 거리는 소리가 엄청 크게 막 사사사사사사사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에? 설마? 라고 하고 이제 옆을 딱 봤는데 그 옷을 이렇게 무릎 위에 얹어놨다고 했잖아요. 거기 밑으로 이제 손에 양손을 넣고 그 여자분만 이렇게 쳐다보면서 여기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딱 제가 생각하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존재한다고 이런 게? 이거는 추측도 아니고 진짜 찐이었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 제대로 미친놈이다. 완전히 변태다. 이거 진짜 범죄다 이 정도면은. 그래서 이제 그 여자분도 이렇게 쓱 봤었어요. 근데 옆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아예 후드를 여기까지가 후드였어서 옆을 쳐다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대충 소리가 너무 컸어요. 그때쯤 되니까 아예 그냥 그때서부터 남 눈치도 안 보고 그냥 계속 막 그랬었거든요. 그게 이제 한 10분을 이어졌었어. 중간에 이제 케이트의 바차르 아이즈 메이커 RD1 요 흰색만 쓸 거예요. 이거를 여기 동봉되어 있는 얘로 눈 밑을 쓱 해줍니다. 해서 살짝 끄트머리 내려서 여기까지 아이브로우로 웃으면서 여기 밑에를 그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스펀지로 통통통 그 다음에 이제 쉐딩을 할 건데 투쿨포스쿨의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거의 다 써갑니다. 두 개의 색깔을 그냥 쓱쓱쓱쓱쓱 해서 눈썹이랑 코 이어지는 부분만 살짝 여기 콧볼 쪽을 슉슉슉슉슉슉슉슉 트려주고 그 다음에 넓은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싹싹 훑어서 턱 쉐딩 여기를 살짝 전체도 이렇게 하다가 여기 중간에 한번 쓱 훑고 지나가면 얼굴이 조금 더 작아 보인대요. 그 다음에 밀크터치의 페어리 주얼 아이 글리터 이 제품으로 살짝 눈 아래랑 위에 하이라이트를 조금 총총 줄 거예요. 이 반짝이 부분을 딱 하나만 겟을 하고 이 눈 밑에 눈동자 중간에 콩 얹어줍니다. 콩 살짝 덜어서 눈 맨 위에 콩 하고 손으로 살짝만 퍼뜨려. 한 요 정도만. 그래서 살짝 반짝거릴 정도만. 헤어 메이크업 받으러 갔었을 때 그분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눈동자 아래에 살짝 조금 이렇게 글리터를 하면은 되게 눈동자가 초롱초롱해 보이고 살짝 울먹울먹 살짝 그런 느낌이 돼가지고 데이트하기 전에 이제 샵을 오시는 분들도 있대요. 그런 분들한테 늘 이렇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속눈썹을 붙일 건데 이거 제가 정말 애용하고 한 3통째 쓰고 있는 건데 이거 쿠팡에서 살 수 있고 세븐문인 것 같아요. 그 여자분은 진짜 저기에 출연하고 계신 그 여자분이 맞고 저 남자는 사생 팬이든 스토커든 뭐가 되든 정상은 아닌 사람이다 라는 거를 깨달았죠. 슉 노글루라서 그냥 이렇게 쓱 붙일 수 있어서 편합니다. 근데 이제 그 여자분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뭐가 됐든. 왜냐면 봐봐요. 이게 이제 공식적인 스케줄이 아니고 완전 비공식 프라이베이트한 시간에 영화관까지 몰래 찾아온다라는 거는 중증이라는 거잖아. 거기다가 어떻게든 정보를 그렇게 알아냈다라는 거는 집을 이미 알아냈을 가능성도 있고 일단 뭐 진짜 궁금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알고 온 거지? 라는 게 너무 궁금한 거야. 그 정도의 이제 집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면은 그 사람의 공식 이벤트 같은 것도 충분히 이미 갔을 것 같은 거예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인지해줬으면 좋겠다, 인식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도 있는 사람일 텐데, 그 여자분은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게, 말했잖아요. 그 여자분은 제일 벽 쪽 자리고 그쪽에 복도가 없어요. 그 사람이 밖을 나가려면 그 남자를 뚫고 나를 뚫고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일단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제가 혹시 생각을 해봤어요. 그 여자분이 목적이 아니라 그 남자가 혹시 그냥 단순한 변태고 그냥 묻지마 범죄처럼 누구든 상관없이 여자면 되는 거였나? 라고 생각도 했는데, 왜냐면 그 영화관을 어떻게 알고 왔겠어, 이 여자분이 지금 여기 있다는 게. 그래서 하고 생각을 딱 해봤는데 아닐 것 같은 게, 여자면 오케이인 상황이었으면 그때 당시에 모자를 안 쓰고 있었던 저도 타깃이 될 수 있었던 거였잖아요. 왜냐면 그분은 모자에 후드까지 다 써서 얼굴이 아예 안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근데도 들어오자마자 그냥 덤피샤로 그쪽만 딱 보고 딱 목표를 잡고 있었다는 거는 그 사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사람을 타깃으로 왔던 거였겠죠. 그래서 그 여자분이 그 배우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가 됐든 이 사람은 지금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 사람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제 막 하하거리는 소리까지 나는 거예요. 이젠 진짜 아예 남 눈치를 신경을 안 쓰나 봐. 같은 여자로서 이거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증거를 최대한 남기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를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영화관에서 제가 동영상을 틀 수가 없잖아요. 막 띠용 하는 순간 그 사람도 눈치를 챌 거고 영화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눈치를 챌 거고, 그래서 그거는 말이 안 되고, 사진 촬영도 사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거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 근데 여기서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 사람의 인상착이랑 생김새를 외우는 거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진짜 뭔 일이 터지거나 아니면은 제가 추측하고 있는 그 아이돌분의 소속사라든지 당사자 인스타로든 내가 뭐든 연락을 하나 해야겠다. 이거는 어지간한 범죄가 아니고 진짜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내가 오지랖이라고 느껴지더라도 좀 어떻게 해야겠다. 이건 진짜 자칫하면 너무 위험하다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한테 이제 소속사 측이나 이렇게 전달할 요량으로 계속 이렇게 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외투색이 뭔지, 생김새가 어떤지,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유독 이제 잘 기억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연애 관련된 멘트가 나오고 있는 중간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데이트하자 막 사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완전 클라이맥스니까 너무 그때는 이제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엄청 큰 소리로 엄청 큰 모션으로 막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너무 소름이 돋는 거야.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이제 물어볼까? 막 말을 걸어서 제지를 할까 생각했는데,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을 눈앞에서 목격하잖아요? 안 돼요. 막 각종 이제 그런 뭐 썰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막 뭐 손이 벌벌 떨린다 뭐 이런 식의 묘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그렇구나라는 걸 느낀 거예요. 진짜 여기 말도 안 되는 변태적인 행위를 태어나서 처음 보면 너무 두려워요. 그냥 이 행동을 하는 것부터가 이미 제정신 아니고 살짝 범주를 벗어났는데 내가 얘를 자극한다? 이건 너무 위험한 상황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뭘 못하겠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제 자신도 너무 막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럼 이렇게 하자. 그냥 나갈 때 저분이 혹시라도 눈치를 못 챘을 수도 있으니까 일찍 나가려고 할 때 그 사람 막아서 조금 나중에 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생김새인 사람이니까 조심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영화가 이제 마무리가 될 때쯤 우선 이제 이렇게 속눈썹을 다 붙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터를 할 건데, 베이지크라는 브랜드의 럭스 글로우 하이라이터 3호 아이스 라벤더 색깔입니다. 색깔이 진짜 예뻐요. 한번 봐봐요. 이제 여자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화장 딱 끝내고 하이라이터 쫑 찍는 그때의 쾌감이, 봐봐요. 이렇게 콧대 윗부분이랑 여기만 발라줍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서 봤는데 여기 앞머리 쪽에 여기 눈썹 끝부분에 이렇게 쓱쓱 발라주면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얼굴에 볼륨을 줄 수 있다 그랬어. 치크 블러셔인데 요거 이제 유명한 거 캔메이크 그로후루루 치크라는 겁니다. 2호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쓱쓱쓱쓱쓱 여기 부분을 샹샹샹 넓게 발라줍니다. 눈 밑에까지 살짝 다크서클까지 가려주게끔 하고 코로 슬쩍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입술입니다. 테라의 센슈얼 누드 글로스 415호 이렇게 하면은 메이크업은 완성! 마지막으로 메이크업 픽서를 사사삭 뿌려주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 픽서는 2번 정도 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한 번 더 뿌려줄게요. 아무튼 그래서 마무리가 될 때쯤에 사사사사사삭 하다가 딱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뭐 끝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징그럽고 막 싫은 거야. 저거 뒤처리는 어떻게 하려고? 저러고 이제 이 끝낼 때가 너무 무서운 거야.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아직 감이 안 오니까 그냥 미확인 생물체 보는 기분인 거야. 근데 걱정돼서 이렇게 쓱 봤는데 그러니까
이러고 계속 이제 옆에 그 사람 보고 있더라고요. 옷을 갑자기 수라라 다시 챙기더니 나갔어요. 근데 이제 영화가 딱 끝나기 한 5분 전 느낌이었어요. 제가 이제 제일 끄트머리 자리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끝자리에서 복도 이쪽 부분에 불빛이 보였어요. 그 사람 그림자가 보이는 거야. 근데 바로 안 나가는 거야. 잠깐 이제 좀 한 1분 정도? 거기서 그림자가 계속 아른아른 보였어. 그래서 계속 이렇게 대놓고 쳐다봤죠. 혹시라도 그 사람이 뭐 어떻게 돌아올 수도 있고 잠복해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제 쓱 이렇게 해서 보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저는 이제 영화도 안중에 없었어. 너무 집중이 안 됐지. 옆에서 그러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러고 있다가 1분 뒤에 이제 나가더라고요. 그 그림자가 없어졌어. 그래서 다시 한번 쭉 빼서 보니까 확실히 나갔더라고. 그래서 아 진짜 다행이다. 근데 이제 나가서 잠복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되게 무섭다. 왜 나는 아무것도 못했을까 하고 이제 빨리 그 사람 이제 아카운트를 알아봐가지고 내가 연락을 해야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영화가 끝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한테 조금 나중에 나가라 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앞 사람들이 다 나가는 동안 그 사람은 아예 눈치를 챘었나 봐. 그냥 계속 모자 푹 눌러쓰고 이러고 가만히 있었어요. 이제 잠깐 휴대폰 이렇게 왔다 갔다 보면서 애초에 다 이 사람들이 나가고 나서 나갈 요량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내가 여기서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도 이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호러일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나가서 내가 DM으로 보내든가 해야겠다 이러고 나갔죠. 나가고 이제 바로 옆에 딱 둘러봤는데 다행히 그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가면서 집에 가는 동안 와 근데 이게 진짜 트라우마가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내가 이제 그 당사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 집을 돌아갈 때 무서운 거야. 막 밤에 혼자 그 제일 마지막 영화 시간대였으니까 완전 어두운 밤이었거든요. 한 12시 막 이쯤이었어요. 그래서 아 진짜 그 여자분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찾아봤어요. 근데 DM은 이제 보낼 수 없게 막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소속사에 연락을 해야 되나 하다가 아 근데 이것도 만약에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데 너무 오바하나? 해가지고 근데 그거는 그냥 미리 이제 막 DM까지 장문으로서 다 적어놨었거든요. 그 사람의 생김새는 어떻고 나이는 어때 보였고 아무래도 이상한 사람이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도에 알 정도면 집이 뭐 특정이 됐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치를 취하는 게 아마 아티스트 분한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려고 다 적어놨어요. 근데 이제 결국 안 보내고 그건 그냥 삭제하고 말았었죠. 아무튼 제 눈으로 목도했던 그 어떤 일들 중에서도 제일 변태 같은 일이고 제일 징그럽고 기분 나쁜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와 진짜 실제로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다가도 뭐 많이들 우리 썰로 듣잖아요. 일본 아이돌들이나 뭐 일본의 스토커 피해라든지 막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뭐 이런 스토커 피해 썰들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와 실제로 있구나 이런 게. 그분이 만약에 그 내가 특정하고 있는 연예인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가 됐든 그런 일은 실제로 있는 거였잖아 이게. 그래서 와 진짜 세상에 미친놈들 많다. 진짜 아, 나도 진짜 조심해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호신용 스프레이까지도 사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늘 들고 다니려고 노력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진짜 세상에 이렇게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화장이 끝났으니까 헤어까지 싹 다 하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준비 끝! 옷도 이렇게 갈아입고 왔습니다. 제 겟레디 윈미가 처음이었다 보니까 이게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다들 어떻게 보셨을까요?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それでは今日も動画見てくださ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ではまた次回の動画も楽しみにしてください。バイバーイ。